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항목부터 좀 살펴볼 텐데 이게 직무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항목은 이제 본인이 선택한 직무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원한 직무의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이제 자유롭게 기술해 달라고 하고, 두 번째는 본인이 해당 직무에 적합하다는 근거를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사 후 경력 개발에 대해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직무 역량은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진 복합 문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무 이해도 첫 번째 이제 가이드죠. 직무의 역할에 대해서 쓸 때는 사실 채용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 직무에 대한 내용이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대로 쓰면은 안 되겠죠. 네.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언어로 그거를 변환시켜서 쓰셔야 되고요. 이때 이제 좀 본인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런 본인의 생각들, 의견들이 조금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직무 역량을 좀 어필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직무 역량은 혹은 뭐 특허나 논문, 공모전 수상 등처럼 어떤 본인의 전문성, 전문적인 지식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써주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여기는 BGF 리테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통과 관련된 그 영업관리 직군을 가장 많이 뽑습니다. 근데 이 영업관리 직군에서는 사실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직무 전문성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재무라든지 아니면은 그 산업 기사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증 항목들이 있는데 그거 외에 이런 영업 관리하는 데 필요한 능력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학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증명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본인의 뭐 인턴십 경험이라든지 뭐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지 뭐 봉사 활동이라든지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대인 영향력이라든지 뭐 대인 관계 능력, 뭐 설득력, 뭐 추진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들 어떤 증명서로 보여지지 않는 본인의 스킬적인 부분들, 인성적인 부분들을 조금 강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영업관리 직군을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영업관리 직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더십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능력, 뭐 조정 능력, 설득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거에 플러스 재무적인 감각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업관리 능력, 영업관리 직군은 그 전국에 이제 지점들이 쭉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점주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자기가 관리하는 지역에서의 매출을 분석하고 이 매출을 관리하는 것도 되게 큰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을 분석하는 능력들, 재무적인 감각 필요하고요. 이게 뭐 때때로 이 매출이 어떤 패턴들을 보이는지 아니면 이 매출 변화에 어떤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감각들도 매우 중요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영업에 필요한 어떤 능력들 플러스 재무적인 감각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런 능력들도 덤이 되면 매우 좋다. 이런 점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입사 후에 이제 경력 개발 계획을 물어보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입사 후 포부를 묻는 질문이에요. 이때는 이제 내가 어떻게 성장해서 그리고 어떻게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 채용 홈페이지에 가면은요 그 직군 소개가 나와 있고요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고 또 이제 그 저희 자플래닛에서는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좀 보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인재 육성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직원들을 육성시키는지 교육시키는지 이런 큰 흐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를 하셔서 뭔가 이렇게 본인의 허황된 본인의 어떤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계획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그런 계획들을 이 입사 후 경력 개발 계획에 기술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이런 점들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보게 되면 세 가지 항목인데
2100바이트라는 게 700자 정도잖아요. 세 가지 항목을 이 700자에 다 녹여내야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되게 압축해서 적어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언급을 하긴 하겠지만 사실은 뭐 본인의 그 전문성을 나타낼 때 뭔가 이렇게 나열을 한다기보다는 핵심적인 것 하나를 골라서 그것을 굉장히 하이라이트를 주는 그런 좀 스킬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첫 번째 항목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다음 항목도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항목은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한 가지를 선정하고 그 이유와 해당 역량을 발휘하여 목표를 달성한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입니다. 일단은 팀워크를 물어보는 항목입니다. 네. 그런데 그냥 이제 단순히 팀워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팀워크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본인의 역량이나 강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팀워크를 유지하는데 개개인마다 조금 발휘하는 능력들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누군가는 굉장히 뭐 책임감을 갖고 임한다든지 아니면 또는 뭐 설득력을 가지고 뭔가 이성적인 접근을 한다라든지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이런 팀워크를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활용하는 그런 특징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내가 어떤 특징들을 좀 끄집어내 줄 것이냐 이럴 때 바로 이제 인재상을 좀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BGF 리테일의 인재상은 열정, 도전, 정직, 팀워크, 학습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팀워크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따가 살펴볼 자소서 3번 항목을 보면요. 변화와 혁신을 묻고 있어요. 그럼 이 변화와 혁신의 기본이 되는 인재상은 바로 열정과 도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항목에서는 주로 정직이나 학습 능력에 기반한 팀워크를 발휘한 이런 경험들을 써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구분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을 뽑을 때는 인재를 뽑을 때는 이 직무 역량과 인재상을 이제 동시에 다 보기 때문에 내가 인재상의 5가지 중에 지금 일단 팀워크를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열정하고 도전을 다른 항목에서 써준다. 그러면 나머지 정직이랑 팀워크 학습 능력 같은 것들을 이번 항목에서 언급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소재는 이제 결정이 됐어요. 팀워크를 발휘하는데 내가 정직이라든지 학습에 기반한 이런 팀워크를 발휘한 사례를 써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뭐 늘 하는 얘기지만 매우 구체적으로 써줘야 합니다. 이때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스테어 원칙인데요. 먼저 그 시츄에이션, 상황, 그리고 태스크, 그 다음에 액션, 인텐션, 리절트 이 각 앞머리를 따서 만든 그런 원칙이고요. 일단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야 되니까 시츄에이션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먼저 기술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주어진 과업이 무엇이었는지 즉 그 상황에서 내가 했어야 하는 일들 내가 해야만 했던 어떤 과제라든지 일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술을 해주고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취했던 행동, 액션은 무엇이었는지 쓰고 그 다음에 그 액션을 취할 때 왜 그것을 취했는지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의도는 무엇인지를 기술해주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를 써주는 겁니다. 그렇게 쓰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나오고 그 행동의 어떤 효과성, 효율성이라는 것들도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런 여부도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 항목을 작성을 하실 때는 이 인재상에 기반을 해서 사례를 선정을 하고 그 사례를 매우 구체적으로 스테어 원칙에 따라서 작성하면 된다. 이런 점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항목에서는 이 정직과 학습을 가지고 잘 내용을 버무려서 구체적으로 쓰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변화와 혁신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설명을 마저 해주실까요? 네, 세 번째 항목은요. 남들과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 혁신을 추구한 경험과 그를 통해 배운 점이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가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창의성과 변화, 혁신을 추구하는 그런 태도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들과의 새로운 관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창의성을 물어보는 거고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 경험은 이렇게 도전 정신 같은 걸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창의성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이게 막 예술적으로 막 창의성을 발휘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존의 어떤 관행과 일반적인 통념을 넘어서서 새롭고 그리고 유용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하는 그런 것들을 바로 이제 창의성이라고 이 산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것들은 이제 도전 정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떤 더 높은 성취를 위해서 수행 과정이라든지 수행 방법을 개선하는 것들 그리고 성취와 노력하는 정도를 좀 비교해서 보다 더 나은 방법을 마련하는 것들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죠. 동일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더 적은 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같은 노력을 취했을 때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든지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의 개념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종합을 이 내용, 이 3번 항목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좀 종합을 해보면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이나 아이디어를 활용한 사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이거를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문항에서는 이제 남들과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 혁신을 추구한 경험이라고 했는데 이 항목들을 이제 좀 쪼개서 분석을 해보면은 순서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더 높은 성과나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새로운 어떤 것들을 적용한 사례들 이런 것들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뭐 학업 과정이라든지 동아리, 뭐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뭐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 중에서 이런 사례들을 조금 찾아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서서 얘기했듯이 똑같이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스테어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문항의 끝에 배운 점이 무엇인지 기술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때는 이제 본인이 뭐 깨달은 점들, 그 다음에 새롭게 적용한 점들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뭐 지나치게 본인 자랑이 되지 않도록 네. 이것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이 또 굉장히 어렵네요. 자기 자랑이 안 되도록 쓰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항목 마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번째 항목은 평소 CU 편의점 이용 시 느꼈던 장단점을 기술하고 CU 편의점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시오입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이 회사와 이 업계에 대한 이해도를 그럼 물어보는 항목입니다. 이때 반드시 CU 편의점 이용 경험이 언급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자주 안 가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한번 가보셔서 둘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처음에 이거를 어떻게 시작할까, 도입을 어떻게 시작할까 할 때 좀 개인적인 관심사에서 업계에 대한 이해도를 좀 이렇게 시선을 확장시키는 전략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굉장히 생수를 많이 사 드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나는 뭐 평소에 생수를 되게 잘 사 먹는데 이게 CU 편의점에서 살 수도 있고 자판기에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뭐 할인점에서 살 수도 있고 내가 온라인에서 아주 많이 사서 쟁여놓고 살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이제 내 구매 패턴이라든지 이 유통업으로까지 이렇게 좀 확장시키는 그런 방법을 좀 구사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탄산수를 굉장히 편의점에서 자주 마시는데 네. 탄산수가 뭐 종류도 다르지만 편의점별로 뭐 2+1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할인 행사도 네.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토대로 좀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확장을 해야 되는군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경쟁업체와 비교하는 거 뭐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죠. 뭐 GS25라든지 세븐일레븐, 뭐 이마트24 이런 경쟁업체와의 비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편의점 업계를 넘어서 이제 유통이라는 큰 범주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물건을 살 때 우리가 꼭 편의점만 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할인점을 갈 수도 있고 백화점을 갈 수도 있고 정말 직구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통업 즉 편의점의 경쟁사라는 게 CU의 경쟁사라는 게 GS25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통업을 좀 확대시키는 그런 이 시선을 확대시키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편의점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어떤 제품군과 그 제품군과 관련된 유통망의 변화 같은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뭐 커피를 하나를 좀 예를 들어 보면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간식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 편의점에서 쉽게 사잖아요. 네. 그랬는데 요즘에 보면은요, 이 유통업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커피를 수급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위워크나 아니면 패스트파이브 같은 이런 공유 오피스 같은 곳들에 가면요,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커피를 가까운 근처 편의점에서 사 드시던 분들은 안 가는 거죠. 그렇죠. 안 가고 그냥 있는 곳에서 내가 주어진 커피를 마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편의점 입장에서는 어쨌든 고객 한 잃는 명을 거죠. 잃는 거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고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새롭게 등장하는 어떤 그런 편의점이 제공하는 제품들을 똑같이 제공해주는,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새로운 어떤 조직, 그런 존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할 것인가, 이런 점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언급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을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점포의 위치, 뭐 개수, 아니면 운영 방법, 그리고 제품, 유통하는 제품군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차근하게 좀 살펴봐서 이것들을 좀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소비자의 구매 채널, 구매 패턴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올리브영이나 롭스 같은 이런 드럭스토어 같은 곳들 가면은 사실 상당한 제품들이 겹칩니다. 뭐 음료수도 있고요. 과자도 팔고 과자도 그러더라고요. 팔고, 그렇죠. 간식도 팔고요. 그리고 뭐 여성 양말 뭐 이런 그런 아주 소소한 것들까지도 제품군이 굉장히 겹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꼭 편의점이 아니더라도 뭔가 제품을 살 수 있는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해외 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셨던 그런 뭐 간식류 같은 것들, 음료수 같은 것들 해외 직구로 요즘 굉장히 많이 활용들을 하시고, 또 온라인 커머스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뭐 쿠팡의 뭐 그런 로켓 배송 네. 이런 것들 다 뭐 저녁에 주문하면 뭐 내일 아침에 오고, 뭐 마켓컬리 같은 이런 곳들의 등장은 그런 PB 제품들 간편식과 경쟁하는 그런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그런 구매 채널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이런 점들도 조금 고려를 하셔서 이 항목을 좀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항목을 봤을 때는 저도 그냥 편의점만의 경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시선을 좀 확장을 시켜서 다른 여러 가지 유통 채널과 업계들과도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좀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이 좀 잡히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이거는 꼭 팁이 되겠다, 이런 게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BGF 리테일의 자소서 항목이 4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쪼개보면 1번하고 4번은 직무 역량, 그리고 회사와 이 업계에 대한 관심도를 확인하는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은 어떤 인재상과의 부합 여부를 좀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항목을 내가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 항목을 내가 어떤 내용들로 배치할 것인가, 항목별로 내용을 배치할 것인가, 이것들도 조금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항의 그 분량 수, 자소서 분량의 글자 수가 그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 문항이 요구하는 어떤 내용의 무게감에 비해서는 분량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을 이제 간결하면서도 이제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작성한 후에 퇴고하는 과정들, 분량을 줄이면서도 핵심 내용을 좀 남겨놓는 그 퇴고하고 수정하는 과정들에 조금 더 힘을 쏟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취업을 위해 알차게 준비한 기업 완전 분석 시리즈, 어떻게 좀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자플래닛이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